1980년대 청춘스탐에서 만능 엔터테이너로 유명한 가수 전영록. 상당한 인기를 구가하던 시절에 돌연 가수 활동을 중단해버렸는데요.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최근 근황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전영록은 1954년생으로 서울에서 태어났고 학력은 영락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 연극영화학과를 중퇴했습니다. 전영록은 어마어마한 연예인 집안 출신인데요. 아버지는 유명한 영화배우 황해이고 어머니는 노래 봄날은 간다를 부른 가수 백설이. 전처 배우 이미영한테서 낳은 장녀 전보람은 걸그룹 티아라의 멤버이고 차녀인 전우람은 디우니 출신 파이브런 스트라이크의 보컬로 활동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그맨으로 유명한 이창훈이 전 손이 처남이고 원로 가수 나혜심이 고모, 고모의 딸인 가수 김혜림과는 사촌지간입니다.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전영록은 연예인기를 타고났는데 부모님은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것을 반대했다고 해요. 그래서 연예인이 되어 부모님 망신시키면 어쩌나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어서 전영록은 스스로를 잘 관리하고 부모님의 명성에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전영록은 4남 1녀 중 3남으로 형제자매 중에서 유일하게 연예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연예활동을 막 시작하려고 할 때 연기를 하겠다고 하면 어머니 백설이가 노래를 해야지 라고 하고, 노래를 하겠다고 하면 아버지 황해가 노래는 무슨 노래냐 라고 했다고 하는데 막상 연예계로 진출한 후에는 많은 응원을 해주었어요. 전영록은 아버지인 배우 황해의 DNA를 물려받아서 연기에도 소질을 보였어요. 그래서인지 전영록은 첫 연예활동을 노래가 아닌 연기로 시작. 1973년 MBC 제3교실이란 프로그램으로 첫 연기 생활을 시작했는데 여기서 드라마 삽입곡으로 임창재의 편지를 부르게 되었어요. 이를 본 지구 레코드사 사장에게 발탁되어 1975년 가수로 본격 데뷔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황해가 백을 써 갑자기 강제로 군대에 가게 되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전영록은 중앙대 재학 시절 선배들이 따라주는 술을 거부하지 못해 마실 수밖에 없었고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게 되었는데 한 교수가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전영록이 학교 근처에서 술 마시고 소란을 피우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에 아버지가 학교도 연예인 활동도 다 그만두라고 하며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또 때마침 1975년에 연예인들이 관련된 대마초 사건이 터지기 시작하자 아버지는 전영록이 혹시라도 대마초에 손을 댈까 걱정이 된 나머지 전영록을 강제로 군대에 보내버리는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어느 가수의 리사이트를 대한극장에서 공연하는데 거기에 찝차를 보내 전영록은 그 차에 올라탈 수밖에 없었고 전영록 혼자 단독 입영을 하는 영광을 누렸다고. 결국 전영록은 1976년 현역으로 입대하게 되는데 황해가 그것까지 백을 써서 전방으로 보내버렸다고 합니다. 군 제대 후 1979년부터 임예진, 김보연 등과 짝을 이뤄 청춘영화의 주인공으로 단골 출연. 전영록은 체구는 작은 편이지만 어릴 때부터 당랑권이라는 중국 무술을 꾸준히 익혀 싸움 실력이 매우 좋았는데 전영록을 상징하는 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1985년 도라이라는 영화에서 그의 운동신경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군대에서부터 별명이 도라이였고 군대에서 영화 시놉시스를 썼다고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도라이에서 케이블카 지붕 위로 뛰어내리는 액션 연기를 보여줬는데 스턴트맨을 쓰지 않고 직접 위험한 연기를 한 이유가 따로 있었는데 전영록처럼 작은 체구를 가진 스턴트맨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1980년대엔 남자 가수 중 조용필의 뒤를 이어 이용, 김범용 등과 함께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위 가수들은 상대적으로 전성기가 짧은 데 비해 전영록은 80년대 내내 꾸준히 인기를 모으며 롱런. 이 시기 전영록은 종이약,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뷰티,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봐 등을 히트시키면서 청소년들, 특히 여중고생들에게 우상으로 군림했으니 여러모로 한국 가요계의 아이돌 원조라고 할 수 있죠. 80년
반가워 지금은 지나 80년대 중후반에 이르러서는 그대 운하바, 내 사랑 울보, 하얀 밤에, 저녁놀로 가수로서는 최저전기를 맞았고 이 세상 모든 행복이 특히 86년과 87년 2년 연속으로 KBS 가요대상에서 대상 차지. 한편 전영록은 대단한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한데요. 자신의 노래만이 아니라 다른 가수들의 노래를 작사 작곡해 히트곡을 만들어내면서 한때는 가수보다는 작사 작곡에 더 몰두하면서 역시나 정상에 섰습니다. 전영록이 작곡해서 다른 가수들에게 준 대표적인 곡들은 1987년 김희애의 나를 잊지 말아요, 1989년 이지연의 바람아 멈추어다오, 1989년 김지혜의 얄미운 사람, 1989년 양수경의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 1989년 이은하의 돌이키지마, 이지연의 경우 바람아 멈추어다오 이 노래로 가요 톱10 골든컵과 MBC 가요대제전에서 10대 가수가 되었고 양수경 역시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로 골든컵과 10대 가수로 올라섰어요. 심지어는 당시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았던 트로트 가수 김지혜마저 전영록의 곡을 받아 가요 톱10 골든컵과 10대 가수상을 수상하며 전영록의 곡은 누구라도 히트시켜줄 거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사랑만 남겨놓고 떠나가느냐 얄미운 사람. 또한 지금까지 저작권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노래가 무려 262곡 정도가 된다고 하니 대단하네요. 저작권료도 쏠쏠할 듯. 전영록은 아이돌 출신으로 연기, 노래, 작곡, 라디오 DJ 등 그야말로 다방면에서 활약한 만능 엔터테이너라고 할 수 있고요. 가요계와 영화계 둘 다 평정한 몇 안 되는 스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의 80년대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할 수 있겠죠. 전영록은 음악 활동을 너무나 갑작스레 그만둔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가지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전영록은 원래 굉장히 마른 체형으로 46, 7kg 정도 나갔는데 가까운 지인이 야 너는 살찌는 거를 못 봤어, 너는 먹고 누워도 소화될 것 같아 라는 말에 계속 먹고 누워보았더니 그대로 다 살로 갔다고. 1992년 후부터 2년 사이에 무려 98kg까지 쪘다고 해요. 그 모습을 본 관계자가 방송에 나오지 말라고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냐고 해서 그때부터 KBS 밤을 잊은 그대에게 라디오 진행을 하게 됐다고. 그리고 요즘은 1일 1식으로 초동안의 외모와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코미디언 이용렬과 동갑이자 중학교 동창으로 친한 사이. 근데 전영록이 워낙 동안이라서 친구인 이용렬에게 야야거리는 거 보고 주위에서 기겁하며 윗사람을 왜 그렇게 함부로 부르냐 놀라면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2013년 TV조선 속사정의 친구 이용렬 편에 나가 방송 녹화를 하게 되었는데 자신은 대장에 있는 용종을 떼어냈을 뿐인데 작가가 어떻게 극복했냐고 그래서 무슨 극복이냐고 떼어냈을 뿐인. 그러자 작가가 그래도 평상시에 어떻게 관리하냐고 하길래 차를 좀 마신다고 하면서 갈색 차는 어디에 좋고 녹색 차는 등등 이런 얘기를 했더니 옆에서 심심하던 이용렬이 그게 무슨 인증이 됐어? 검증이 됐어? 이 한마디에 통편집. 결국 암 환자로 소문나게 되었다고 하는데 암투병 한 적 없고 건강하다고 2020년 아침마당에 나와 고백했습니다. 근데 아니라는 걸 지금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닙니다. 건강하신 거예요. 이외에 곡이 히트돼서 건물을 지어 돈이 많아 더 이상 음악을 하지 않는다고 소문이 났으나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음악 활동을 중단했을까요? 1990년대 들어선 후 서태지와 아이들로 대변되는 가요계 대격변의 흐름과 세월을 이기지 못했는데요. 가수로서도 예전의 인기를 누리기가 힘들어졌고 작사, 작곡자로서도 흥행을 누리지 못하자 돌연 자신의 음악성에 환멸을 느낀다며 가수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대단한 영화 마니아로 유명한 전영록은 이런 취미를 살려
1990년대 비디오 대여업 프랜차이즈를 시작했는데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보급된 인터넷 때문에 비디오 대여업이 망하던 시기였던 터라 그의 사업도 결국 실패하며 수십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1985년 배우 이미영과 결혼했으나 사업 실패로 결혼한 지 12년 만에 이혼하고 1999년 자신의 열성 팬이었던 16살 연하인 임주연 씨와 재혼. 이렇게 사업 실패로 이혼한 것으로 대내외적으로 알려졌는데 이미영이 한 방송에서 직접 입을 열어 전 남편 전영록과의 만남과 이별에 대해 고백했습니다. 이미영은 개그맨 이창훈의 여동생인데 전영록이 중앙대를 다니던 시절 이창훈과 동기였고 자연스럽게 이미영을 알게 되었어요. 두 사람은 약 2년간의 연애 끝에 1985년 결혼. 이미영은 전영록에 대해 워낙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뭐든 다 얘기를 들어주고 나한테는 그 당시에는 완벽한 사람이었다면서 정말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었다. 재밌고 완벽한 사람이었다고 만남 초기의 인상을 밝혔어요. 심지어 전영록을 만났을 때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 중 하나라고 추억. 이미영은 살아오며 가장 행복했던 순간에 대해 첫 번째로 꼽자면 미스 에트 선발대회에서 대상 받았을 때가 최고였고 그 다음에는 보람이 아빠 만났을 때라고. 뒷날 이혼에 이르게 됐지만 보람이 우람이 낳을 땐 정말 좋았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두 사람은 왜 헤어지게 됐을까요? 이에 대해 이미영은 사랑이 깨졌기 때문이라고 두루뭉술하게 언급. 그러면서 이미영은 일반적인 이혼 사유인 도박했다, 바람피웠다, 사업에 실패했다 등등은 사랑하면 모두 포용할 수 있는 일이라며 사랑이 깨지면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없다. 둘이 서로 간의 사랑이 깨진 거다고 본인의 이혼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전영록은 이미영과 이혼 뒤 재혼의 아들 둘을 낳았어요. 전영록은 꾸준히 방송 출연과 콘서트 등을 통해 빚을 청산했고 현재는 안정적인 상태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유튜브 전영록TV를 오픈하고 자신만의 음악을 개척 개발하며 왕성한 음악 활동을 진행 중. 한편으로 자신의 히트곡은 물론 당대 국내 대중음악으로 기억에 남는 곡들을 영어로 개사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청춘 스타면서 만년소년인 전영록이 유튜브뿐만 아니라 방송에서도 자주 모습을 드러내어 대중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주면 좋겠네요. 가수 전영록에게 반가운 인사 말씀 한마디 댓글로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스타디슈 무료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